이 시간에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삼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재, 그대로 석삼자와 재앙제자를 사용하죠. 세 가지의 재앙이 닥친다는 뜻을 듭니다. 말 그대로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는 때가 되면 삼재나 아홉수를 결혼하죠. 이 중 이제 삼재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12년 주기로 한 번씩 세 개의 때가 동시로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들삼재라고 하고, 둘째 해는 묵삼재, 눌삼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해는 날삼재라고 하죠. 이 삼재는 그러면 무슨 재앙인가, 나쁜 일이 만나게 되는데, 수재, 화재, 풍재라 해서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에서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띠를 각기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 중 서로 이제 친하게 대해서 명리학적으로 삼합이라고 불리는 개띠와 말띠와 호랑이띠, 이제 서로 인호술이라고 해서 합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랑이띠하고 말띠하고 개띠가 신유술을 해를 만나면, 쉬운 얘기로 원숭이띠, 닭띠, 개띠 해를 만나는 그 3년 동안 삼재에 해당이 되고, 또 뱀띠, 닭띠, 소띠가 또 돼지띠, 쥐띠, 소띠 해를 만나는 3년 동안 이렇게 삼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띠도 이제 여기에 비례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사고나 질병 등 심각한 우환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속설로 믿고 있어요. 이 삼재는 사실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미신인데, 이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의, 간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시점에, 그 태어난 시점에 태양의 경도를 기호로, 그러니까 십간 12지로 표시한 것이며, 태어난 년과 월과 일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출생시가 다르면 전혀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 오늘 2020년 5월 27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만약에 5월 27일이면 어제가 태어났어도 아침 10시에 태어난 사람과 낮 1시에 태어난 사람, 또는 밤에 태어난 사람은 각각 태양의 기운, 즉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것이 아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들은 비록 같은 연원일, 같은 년, 같은 달, 같은 일, 그러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태양 기운의 분포도가 미치는 영향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삶의 패턴도 역시 다르게 됩니다. 즉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주팔자 4개의 기둥 중 연원일 3개의 기둥이 같을지라도 출생시가 틀리면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삼재는 띠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중 출생년에, 그러니까 띠에 해당하는 한 글자만을 기준으로 논하는 것이죠. 사주팔자 중 3주, 그러니까 연원일 6글자가 동일하고, 단지 태어난 시만 틀려도 태양의 분포도가, 태양이 미치는 그 기운이 달라져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달라집니다. 하물며 사주팔자 요소 중 출생시와 1월까지 7자를 모두 무시하고 단지 출생년의 지지에 해당하는 띠에 해당하는 한 글자만 가지고 동시에 3개의 띠가 삼재에 들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무근하고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맞이하는 삼재는 누구에게나 다 미치게 되겠죠. 근데 삼재가 12년에 한 번씩이면 인생을 60을 그냥 산다 이렇게 기준을 해도
평생을 살면 5번 들어오죠. 5번. 그게 5번 들으면 355, 15년이라는 것을 60평생에 15년이라는 세월이 삼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말 타당치 않고 절대 맞지 않는 일이죠. 단 정말 그 사주명리에서 얘기하는 사주팔자와 운이 좋지 않아서 우연히 좋지 않은 시기에 삼재라는 시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절대로 예를 들어 뱀, 닭, 소띠 모두가 동시에 2020년 경자는 해, 올해 금년이죠. 삼재가 드는 해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이 그냥 사람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인해서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개의 학자들,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좋지 않은 양심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믿으면 옳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홉수라는 것을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아홉수 역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홉수 삼재와 마찬가지로 아주 아홉수가 좋지 않다고 우리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미신입니다. 사람에게는 10년 주기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지만 모두가 인생의 고비를 겪거나 어려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입니다. 나이의 마지막 숫자가 9, 19, 29, 39, 이런 식으로 이때는 아주 좋지 않다 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든다면 30살을 앞둔 29살의 나이를 가진 총각이나 처녀가 단지 9수라는 이유 때문에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장만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이 9수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가면 흉하다고 이것도 정말 기피하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역학은 본시 동양 사상에 머물러 중국 문화로부터 발전되어 왔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에도 의미도 여기서 유래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2, 6, 8, 9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3, 4, 7은 아주 싫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피하는 9의 숫자는 8을 넘어서 이미 현실 속에서는 최고를 넘어서는 경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숫자의 완성수로 완벽함을 뜻하여서 오래도록 구수를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장수하고, 또 남나의 완성어, 사랑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또 나라의 군왕,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해서 중국의 자금성의 방해 개수가 9,999개랍니다. 또 자금성의 대문에 박힌 못의 그 숫자도 9개래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혼수를 장만할 때도 꼭 9개씩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이에요. 8이라는 글자는 정말 아주 재물을 뜻하고, 그래서 8은 현실 세계에서 충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8888 이런 글자를 가지면 자동차 값보다 오히려 그 번호판 가격이 더 높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를 때 중국인들이 아주 부러워했다 합니다. 좋은 정말로 기운을 가진 해에 올림픽을 치루어서 우리나라가 흥망했는지도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이미 다 완성되고 기운이 다 차버려서 더 머물 곳이 없고, 다음은 10, 그러니까 0, 제로 이런 세계로 간다고 해석을 어느 때부터인가 해석을 해서 흉한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수리에서 볼 때 10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변화의 시기로서 중요한 개념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수리의 개념일 뿐인데, 사람의 나이에 적용을 해서 구술하고 무조건 불리하다, 이건 넌센스죠. 물론 사람마다 운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정말 9살에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것은 그러나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때문에 9살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미룰 필요는 없고 믿는 건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